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서산 마루에 서 있는 당신에게 오늘은 조금 아프지만 꼭 해야만 하는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쉰을 넘기고 예순을 지나 65이라는 고개를 넘어서면 우리는 인생의 가을이 아니라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법이지요.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움켜쥐고 있습니까? 평생을 일궈온 그 널따란 아파트, 사방에 가득 찬 가구들, 자식들이 떠난 뒤 먼지만 쌓여가는 그 큰 방들, 혹시 그것들이 당신의 훈장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제가 평생 글을 쓰고 말하며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젊을 때의 집은 확장의 공간입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손님을 맞이하고 나의 사회적 지위를 증여하는 전시장과 같지요. 하지만 65을 넘긴 이에게 너무 큰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서히 당신의 생체 에너지를 갉아먹는 우아한 감옥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나이에도 여전히 대궐 같은 집을 고집하며 청소와 관리에 매달리고 있다면 당신의 남은 수명은 그 집의 벽지에 스며들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독 집에 집착합니다. 나중에 자식들 오면 자야지, 손주들 오면 뛰놀아야지 하며 비어있는 방들을 애지중지 지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물어봅시다. 1년에 몇 번이나 그 방들이 채워지던가요? 그 텅 빈 방들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은 무릎이 아픈데도 걸레질을 하고 쓰지 않는 공간에 공기를 태우느라 애를 씁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간의 노예로 전락한 삶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던 것이 있지요. 인간은 호모 에르구스 호모 에구스, 즉 도구의 인간이자 공간의 인간입니다. 하지만 공간은 적절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몸이 쇠약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하는 노년에는 공간이 나를 감싸 안아야지 내가 공간을 떠받들어서는 안 됩니다. 65세 이후의 집은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어야 합니다. 너무 넓은 공간은 인간의 기치를 흩어놓습니다. 사방이 팟한 거실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을 때 느끼는 그 서늘한 소외감, 그것이 바로 공간이 당신을 잡아먹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밖으로 뻗어나가는 원심력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으로 모여드는 구심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내 손이 닿는 곳에 책이 있고 내 눈길이 머무는 곳에 온기가 있어야 합니다. 서재에서 침실까지, 주방에서 화장실까지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당신의 생명력은 그 이동 경로에서 낭비됩니다. 노년의 우울증은 대개 이 텅 빈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자식들이 떠난 자리를 가구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 허러운 공간에 머무는 찬바람이 당신의 뼈마디를 더 시리게 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은 우리가 잠시 빌려 쓰는 정거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그 정거장을 그렇게 크게 지어놓고 떠나기를 주저하십니까? 65세는 인생의 짐을 덜어내야 하는 마지노선입니다. 집이 크면 물건이 쌓이고 물건이 쌓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마음이 무거우면 하늘로 오르는 영혼의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법이지요. 교수님, 그래도 평생 고생해서 일군 집인데 어떻게 버립니까? 라고 묻고 싶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해방되는 것입니다. 집의 크기를 줄이는 것은 당신의 삶을 압축하는 과정이며 가장 소중한 것들만 남기는 예술적인 행위입니다. 저 이은행이 평생 찾아 헤맨 것은 거대한 저택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작은 등불 아래의 안식처였습니다. 당신이 지금 머무는 그 넓은 거실이 혹시 당신을 외롭게 만들고 있진 않습니까? 공간에 치여 당신의 영혼이 숨을 죽이고 있진 않나요? 이제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나를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공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65 이후에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거주의 지혜입니다. 집이 크면 복이 들어온다는 말은 몸에 근육이 붙고 기운이 넘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65이라는 나이에 문턱을 넘어서면 공간은 더 이상 복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력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흡혈귀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그토록 단호하게
큰 집을 경계하라고 말씀드리는지 그 내면에 숨겨진 세 가지 엄중한 이유를 가슴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기치의 분산과 온기의 상실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방이 너무 크면 사람이 기에 눌린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몸에서는 은은한 체온과 생체 에너지가 나옵니다. 작은 방에서는 그 에너지가 벽에 부딪혀 다시 나에게 돌아오지만 너무 넓은 공간에서는 그 기운이 사방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텅 빈 거실, 사용하지 않는 건너방, 높은 천장은 노년의 빈약한 에너지를 끊임없이 밖으로 끌어내어 소진시킵니다. 물리적인 온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음의 냉기입니다. 온기가 채워지지 않는 공간에 홀로 앉아있을 때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고립과 위험을 감지합니다. 그것이 결국 노년의 무기력증과 이유 없는 통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억의 과부하와 정서적 부채입니다. 집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채워야 할 공간이 많다는 뜻이고 그 공간은 대개 과거의 물건들로 채워지게 마련입니다. 10년 전, 20년 전의 옷가지들, 이제는 읽지 않는 낡은 백과사전 출가한 자식들이 남겨두고 간 흔적들.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당신의 뇌를 붙잡고 있는 기억의 사슬입니다. 공간이 넓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물건을 버리지 않고 쌓아둡니다. 하지만 노년에게 필요한 것은 추억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가볍게 사는 것입니다. 정돈되지 않은 거대한 공간은 당신의 무의식을 끊임없이 과거로 끌어당깁니다. 정작 오늘을 살아야 할 정신 에너지가 어제에 저당 잡혀 있으니 몸의 생기가 돌 리가 있겠습니까? 셋째는 신체적 저항과 관리의 불례입니다. 이것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65 이후의 신체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합니다. 젊을 때는 거실에서 안방까지 몇 걸음 걷는 것이 아무런 수고가 아니었지만 노년에는 그 짧은 거리조차 관절에 부담이 되고 심리적인 장애물이 됩니다. 넓은 집은 필연적으로 과도한 노동을 요구합니다. 닦고 쓸고 고치고 관리해야 할 영역이 넓어질수록 당신의 귀한 시간은 삶을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집을 유지하는 시간으로 전락합니다. 특히 한국의 노인들은 남의 손을 빌리기보다 본인이 직접 움직여야 직성이 풀리는 미덕을 가졌지요. 그 미덕이 오히려 독이 되어 쉬어야 할 시간에 걸레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게 만듭니다. 결국 집을 위해 몸을 바치는 꼴이니 주객이 전도된 셈입니다. 여러분, 공간은 물리적인 넓이가 아니라 밀도가 중요합니다. 나를 지탱해주는 지팡이처럼, 내 몸에 딱 맞는 옷처럼 집도 내 노년의 체력과 정신력에 맞춰야 합니다. 너무 큰 옷을 입고 휘청거리며 걷는 아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합니까? 지금 당신의 모습이 그와 같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공간을 지배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공간이 주는 분위기에 지배당하며 삽니다. 텅 빈 방 3개를 둔 40평 아파트에 사는 노인보다 햇살이 잘 드는 아늑한 15평 공간에서 책 한 권과 차 한 잔을 즐기는 노인이 훨씬 더 오래 그리고 건강하게 삽니다. 그것은 단순히 청소가 쉬워서가 아닙니다. 내 눈길과 손길이 모든 공간을 장악하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생체 리듬을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공간이 넓으면 소통이 단절됩니다. 가족이 모여도 각자의 방으로 숨어버리고 혼자 있을 때는 정막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하지만 공간을 좁히면 삶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정말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비로소 선명해집니다. 65. 이제는 밖으로 보여주는 체면의 크기를 줄이고 내 영혼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밀도의 크기를 키워야 할 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그 소중한 에너지를 빈 공간을 데우고 먼지를 닦는 데 다 써버리지 마십시오. 공간을 줄이는 것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더 농밀하게 만드는 축복입니다. 인간의 생애를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없음에서 시작하여 있음으로 갔다가 다시 없음으로 돌아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젊은 날에 우리는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지식을 채우고, 통장의 잔고를 채우고, 자식의 미래를 채우고, 그리고 그 모든 결실의 상징으로 집의 크기를 키워왔지요. 하지만 65이라는 나이는 그 채움의 관성을 멈추고 비움의 가속도를 받아들여야 하는 엄숙한 시기입니다. 제가 평소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은 벽이 아니라 문이라고요.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몸이 가벼워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진 채로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집을 줄이고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거처를 옮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에 묻은 새 속의 먼지를 털어내고 본연의 나로 돌아가는 영적 의식과도 같습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참으로 지극정성입니다. 내가 쓰던 낡은 가구, 10수년이 지난 옷가지들, 심지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썼던 일기장까지도 나중에 다 유산이 된다며 창고 가득 쌓아둡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유산이 아니라 유품의 짐일 뿐입니다. 당신이 떠난 뒤 남겨진 자식들이 눈물을 흘리며 당신을 그리워하기보다 산더미처럼 쌓인 물건들을 처리하며 짜증과 피로를 느낀다면 그보다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아름다운 기억만을 남기고 물리적인 흔적은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집을 줄이고 물건을 비우는 것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배려입니다. 불교에는 공공의 철학이 있고 우리 선비들에게는 청빈금의 덕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물의 본질을 흐리는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라는 뜻입니다. 물건 하나하나에는 주인의 마음이 깃듭니다. 쓰지 않는 물건이 집안 곳곳에 박혀 있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기운을 잃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65 이후의 삶은 그 흩어진 마음들을 하나로 모으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작은 집은 내 마음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크기여야 합니다. 또한 공간을 비우는 과정은 자기 성찰의 시간입니다. 물건을 하나씩 집어들며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나의 현재의 기쁨을 주는가? 아니면 그저 과거의 집착인가? 만약 후자라면 과감히 놓아주어야 합니다. 물건이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이야말로 노년에 가장 필요한 사유의 공간입니다. 벽이 비워져야 창밖에 달빛이 들어오고 바닥이 비워져야 바람의 소리가 들리는 법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 모은 수천 권의 책을 정리하고 단 10권의 책만 남긴 채 작은 오두막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함에 잠을 못 이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비로소 진짜 자기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수만 권의 책들이 내뱉는 남의 이야기에 파묻혀 살다가 비로소 고요 속에서 자신의 영혼과 대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움이 주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노년의 빈곤보다 무서운 것은 정서적 무질서입니다. 큰 집에 살며 물건에 치여 사는 삶은 정신을 산만하게 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키웁니다. 반면 정갈하게 정리된 작은 공간에 사는 이는 다가올 이별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언제든 가벼운 차림으로 길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유는 결국 책임을 의미합니다. 소유한 것이 많을수록 책임질 것도 많고 걱정할 것도 많아집니다. 이제 그 책임을 내려놓으십시오. 집의 크기를 줄이는 것은 당신의 세계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 세계를 무한히 확장하는 일입니다. 좁은 방에서 창문을 열면 온 우주가 내 방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닫힌 거대한 성벽 안에서는 오직 나만의 고독만이 메아리칠 뿐입니다. 비우십시오. 그리고 가벼워지십시오. 그것이 65 이후 우리가 신성한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신의 은총이 혹은 자연의 섭리가 따뜻한 햇살처럼 내려앉을 것입니다. 비우는 것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려면 손끝이 떨리고 마음이 아려오는 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물건들에 나의 시간을 투사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65 이후의 삶은 결단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이제는 무엇을 더 살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버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내 인생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재설계의 과정입니다.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언젠가 쓰겠지라는 미련입니다. 노년의 사전에서 언젠가라는 단어는 지워버려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은 내일도 필요 없습니다. 특히 언젠가 자식들이 쓸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남겨둔 해묵은 가구와 식기들은 자식들에게는 유산이 아니라 짐이자 해결해야 할 숙제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낡은 취향을 이어받기보다 당신이 정갈하고 가볍게 살다가 떠나는 모습을 더 바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체면이라는 이름의 껍데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손님이 오면 대접할 방이 있어야 하고 명절에 가족이 모이면 앉을 거창한 식탁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1년에 고작 며칠을 위해 나머지 360일을 불편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이제는 나를 찾아오는 사람보다 내 곁을 지키는 나 자신을 더 귀하게 대접해야 합니다. 12인용 식탁 대신 내 손이 편하게 닿는 작은 찻상을 두십시오. 손님이 오면 밖에서 만나 맛있는 음식을 사주면 그만입니다. 집은 오로지 당신의 휴식과 평안을 위한 성소생소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안한다면 1m 51.5의 법칙을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당신이 주로 앉아있는 의자나 침대를 중심으로 팔을 뻗어 닿는 1.5m 반경 안에 당신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만 배치하십시오. 안경, 즐겨 읽는 책 한 권, 약 상자, 그리고 따뜻한 차가 담긴 보온병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범위를 벗어난 공간은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영역일 뿐입니다. 공간이 좁아질수록 당신의 집중력은 높아지고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또한 물건을 버릴 때는 감사의식을 치르십시오. 그동안 나를 따뜻하게 해줘서 고맙다.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줘서 고마웠다. 라고 물건에게 인사를 건네며 놓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버리는 행위가 상실이 아니라 아름다운 이별이 됩니다. 물건에 묶여있던 당신의 마음 조각들이 비로소 당신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65이 넘으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만남, 의무감으로 나아가는 모임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집을 줄이듯 인맥도 줄여야 합니다.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친구 한둘이면 족합니다. 넓은 거실에 시끄러운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것보다 작은 방에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이 훨씬 더 풍요로운 노년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상처를 주었을 때도 65의 지혜는 그들을 집 안으로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공간이 좁고 정갈하면 타인의 독설이나 비난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것이니 당신이 가져가라며 문 밖에서 돌려보낼 수 있는 여유, 그것이 공간을 정리하며 배운 비움의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옷장을 살펴보십시오. 입지도 않는 옷들로 꽉 찬 옷장은 당신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편안하고 당신을 돋보이게 하는 몇 벌의 옷만 남기십시오. 매일 아침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는 에너지를 아껴서 창밖의 구름을 보고 바람의 냄새를 맡는 데 쓰십시오. 비우는 즐거움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가난함이 아니라 간소함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간소한 삶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장식을 걷어낸 본질의 아름다움, 즉 수묵화와 같은 깊은 맛을 냅니다. 당신의 삶이 한 점의 수묵화처럼 여백이 살아있는 예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기억의 농도입니다. 65세 이후의 삶은 나를 옥죄던 공간과 물건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영원히 편히 쉴 수 있는 최후의 안식처를 가꾸는 시간입니다. 저는 노년의 집을 누에고치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누에는 때가 되면 스스로 실을 뽑아 몸에 딱 맞는 작은 고치를 만듭니다.
그 좁은 곳에서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어 날아오를 준비를 하지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라는 마지막 비상을 앞둔 이에게 거창한 대고는 필요치 않습니다. 내 몸을 따스하게 감싸고 마음의 떨림을 잠재워줄 작은 고치 하나면 충분합니다. 세상은 큰 집에 살아야 자식이 무시 안 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슬픈 오해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는 이유는 집의 평수가 아니라 부모의 얼굴에 서린 평온함과 지혜의 깊이 때문입니다. 진더미에 파묻힌 부모보다 정갈한 공간에서 맑은 차 한 잔을 건네는 부모의 모습이 훨씬 더 위엄이 있습니다. 이제 삶의 태도를 채움에서 관조로 바꾸십시오. 공간이 좁아지면 비로소 창가의 햇살과 화초의 꽃망울 같은 일상의 기적들이 보석처럼 빛나기 시작합니다. 집을 줄이는 것은 끝이 아니라 가벼운 영혼으로 진정한 나를 만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큰 집의 주인으로 살다 고독하게 저물지 말고 작은 공간의 군주가 되어 평화롭게 빛나십시오. 당신이 머무는 그곳이 어디든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비움의 지혜가 당신의 노년을 축복하기를 기원합니다.